네, 현장에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유근윤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유근윤 기자,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서 바로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경찰은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 서울본부에 대해서 여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한 건데요.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는지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통일교의 재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상입니다. 전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또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네. 또 경찰은 특검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이제 사무실에 대해서도 통일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 장부, 휴대전화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에 진술한 내용에서 전재수 장관에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2018년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올해 말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이 제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사실상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로서는 의혹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 빠르게 증거 확보에 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지은 위원장. 지금 보니까 경찰이 통일교라던가 김건희 특검이라던가 전재수 의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방위 강제 수사를 한 건데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좀 확보하려는 자료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거기서 뇌물 현물을 발견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건 이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통해서는 뭐 회계 장부라든지 자료, 다이어리, 사진, 내부 보고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에서 이제 뇌물을 줬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보통 뇌물 공여자들은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네. 만약에 기록이 있다면 확인이 될 거고요. 또 명품 시계를 줬다고 하니까 네.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다면 언제 어디서 샀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라든지 CCTV는 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오래된 사건이어가지고 그 내용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또 뭐 증거인멸 여부라든지 문자 등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근윤 기자,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피의자로 적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학재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한 총재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은 뇌물 공여 및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통일교 내 의사결정은 한 총재의 제가 없이는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한 총재 역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제 통일교 천정궁에는 한 총재의 개인 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이제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관본건이 포함된 원화, 엔화, 달러로 이뤄진 현금 뭉치 무려 280억 원 어치를 또 발견을 했거든요. 경찰은 해당 돈이 정치권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비슷한 질문일 텐데 경찰은 결국에는 10곳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어 강도가 굉장히 좀 센데요. 그리고 시계와 280억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윤형호, 이제 피의자 전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수사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는 본인이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봤다고 진술을 했다가 네.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진술도 안 했다 이렇게 번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첫 번째 진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봤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고인이 되는 거고 나는 진술을 한 적도 없고 나는 본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진술에 중점을 두고 아마도 본인이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한학자 총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꼬리 자르기를 해왔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에 반해서 윤영호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내에서의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영호 본부장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누구한테 이 뇌물을 줬는지가 나오면 그 사람도 뇌물수수 피의자가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 나온 3명의 전 의원들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온다면 그 사람도 같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2차 대면 조사 좀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도 또 진술이 번복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수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압수물을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물에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만약에 그런데 또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도 계속해서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수사는 더 진행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압수물에 혐의를 입증할 내용들이 이제 충분히 나온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윤영호 본부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문을 할 거고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부인을 하더라도 아마 수사는 계속 진행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천정궁에서 280억을 발견하더라도 특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 전담 수사팀을 꾸린 닷새 만에 굉장히 광범위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하고 있고 280억을 쫓고 있다. 이 280억 현금, 이 의미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280억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돈 같은 경우 은행에 넣어놓거나 이런데 이제 그냥 그 안에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뭔가 이것이 흐름을 잡혀서는 안 되는 돈이겠구나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 280억에 대해서는 이 자금 출처와 용처 어디다 썼는지 어디다 네. 쓸 것인지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 금고라고 했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법인의 돈인지 정말 개인의 돈인지 그리고 개인의 돈이라고는 하지만 통일교의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로비용으로 쓰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로비용으로 쓴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뇌물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정 도박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외화로 이 밀반 출입을 했는지 이런 문제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근인 기자, 지금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편파 수사다, 늑장 대응이다 이런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문제라는 걸까요? 네, 먼저 편파 수사 논란은 특검이 지난 7월서부터 9월까지 통일교 정규 유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또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인 8월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특검은 통일교 로비 의혹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간 특검은 이제 특검법 2조 16호에 인지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또 진행을 해왔습니다. 가령 특검은 김건희 씨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이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 기소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달 말이면 곧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첫 진술 확보로부터 경찰에 이첩한 지난 9월 9일까지 약 4달 가까이 늦게 대응한 셈이라 늑장 대처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위원장 쉽지 않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선택적 수사다라고 비판받는 게 전재수 장관 의혹이 있어도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경찰에 넘겼다 이럽니다. 실제로 지금 보수 진영이나 그쪽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전재수 장관의 그 자택이라든가 의원실에 지금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통일교 행사날 나는 벌초했다. 전재수 장관 이렇게 반박을 하지만 실제 통일교 행사 수차례 찾았고 축사까지 했고 그다음 한학자 자서전을 들고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까지 지금 밝혀지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제 뭐 늑장 대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에서는 지금 이거 너무 편파 수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검은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 눈치 보기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눈치 보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특검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2018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해명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요거는 맞다고 보거든. 그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가 금품받은 것, 건진의 국정 개입, 대선 등 선거 개입 요렇게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통일교에서 김건희에게 보석을 주고 건진을 통해서 통일교 사업을 청탁하고 권성동 의원 통해서 윤석열을 지원하고 이런 건 여기 이제 딱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론된 민주당 등 3명의 의원은 시기 대상 내용에서 김건희 특검법상의 특검 대상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된 관련 범죄에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지된 모든 범죄가 수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줄 때 민주당 의원이 같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캄보디아 ODA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보석을 줄 때 뭐 민주당 의원한테 같이 보석을 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혐의에 있어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혐의에 있어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 지금 이제 2018년도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그 이첩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것을 계속 가지고만 있었다라는 예, 것이고 늦장 부실 맞습니다. 이첩을 했죠. 그리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특검에서 직접 이첩을 하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폭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은폐하려던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마저도 지금 받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네, 앞서서 이재명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유근용 기자, 특검의 이러한 늦장 그리고 부실 이첩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좀 이제 특검 제대로 한 게 맞냐, 실기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이 사실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특검에서 수사가 지연된 순간들을 되돌아보지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수사 동력이 꺾였다고 이제 지탄받았던 때는 지난 9월에서 10월 일었던 특검 내 파견 검사 집단 반발 사태입니다. 당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자 일선 검사들은 전원 검찰청 폐지에 반대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일부 파견 검사들은 실제로 지난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해당 반발 이후 수사 동력이 꺾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런 실기한 순간들이 좀 겹쳐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 좀 지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김건희 특검 들어오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 뭐 리본을 메고 뭐 근조 막 이렇게 하던가, 그래 검찰 개혁을 앞두고서 이 특검도 결국에는 검사기 때문에 그런 집단 항명의 모습, 그다음에 원대 복귀를 요구하면서 수사 자체가 좀 늦어진 것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재명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공감합니다. 네. 네, 민주당에 대한 진술이 8월경에 나온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는 김건희 수사가 급물살을 탈때여가지고 네.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력이 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단락되는 9월이나 10월경에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네. 그때 검찰개혁에 반발을 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지역 조직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국힘에 후원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통일교 신자가 대거 국힘에 입당을 했다는 것이 그 정황이 그때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11만 명, 12만 명 하면서 특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국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었죠. 이 와중에 우리 국힘에만 접근한 거 아니다. 민주당에도 접근했다라고 하면서 이 진술을 했던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그때는 수사를 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고 그쵸. 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서희건설에서 보석준거 자백하고 건진이 보석준거 네, 자백하고 막 급물살을 탈 탈 때여서 때였죠. 네, 네. 네. 민주당 인사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거는 여력도 없고 당연히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일단락이 됐을 때가 이제 9월경인데 9월 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첩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들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뭐 검찰청으로 원대복귀 시켜달라라고 하면서 수사 못하겠다 이제 집단 항명 같이 집단 반발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검찰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주장하는 게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보안 수사권을 달라는 겁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송치를 했을 때 필요했을 경우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개혁에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공소시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공소시효를 지금 넘기게 생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네. 예, 특검이 고생한 거 잘 알고 있고 또 뭐 이 사건 수사 안 한 게 특검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결국 그때 이렇게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에 집중을 했더라면 이런 비난도 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경찰의 통일교 의혹 강제 수사 착수했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 진행됐는데 앞으로 진행 사항들 계속 팔로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유근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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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